올리브오일 최대 소비국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또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챙겨 드시는 많은 분들이 유산균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올리브오일과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실 때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유산균도 공복에 먹으라 하고 올리브오일도 공복에 먹으라는데 도대체 뭘 먼저 먹어야 하냐?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유산균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올리브오일보다 유산균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유산균을 먹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산균을 먹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올리브오일을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모든 궁금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드시고 계시면서 유산균을 드시려고 하신다면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최대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만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요 앞에 저희 병원 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평소에 올리브오일하고 유산균도 드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챙겨 드실까요? 그냥 남들이 요즘에 다 뭐 영양제 뭐 먹어 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따라 샀고, 그 다음에 40대 넘어가면서 자꾸 배에 가스가 차서 조금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매일 아침에 그냥 하나씩 먹고 그냥 장에 좋다니까 남들 따라서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장님과 같은 이유로 유산균도 드시고 올리브오일도 드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유산균이 하는 일이 그냥 변비 예방만 해주는 거라면 유산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유산균은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 있는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막이 어디냐면요, 입부터 시작해서요, 구강, 식도, 위, 십이, 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소화기 전체를 포함하고요. 또 그 밖에도 빨간 속살 같은 부분 있죠. 그런 모든 부분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성분들은 항문 근처에서 자궁까지도 유산균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질건강 전용 유산균도 나오고요. 좌약처럼 항문을 통해 흡수되는 유산균 제형도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이 장을 넘어서 입에서 그 항문까지 전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입 안에서는 충치균을 억제하고 구강균총을 유익항균들로 정리해서 입 냄새를 줄여주고요. 식도에서는 염증을 완화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시켜줍니다. 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서 위염,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면 변비 설사 같은 배변 리듬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라요. 장내 유익균도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피부와 뇌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건 단순한 장 관리가 아니라 입부터 항문까지의 점막 전체, 더 나아가서 피부와 뇌 건강까지 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속살 케어네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한데 유산균도 약점이나 혹시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입니다. 위산에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pH 농도가 4 밑으로 떨어지면 절반 이상이 죽어버리고요. 이 이하가 되면은 거의 전멸합니다. 그런데 위속 pH 농도가 평소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복이 아닐 때 기준으로요. 위장의 pH 농도는 1.5부터 2.5 사이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염산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유산균 입장에선 진짜 생지옥일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이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하루 동안 위속의 pH 농도와 위산 분비량을 시간대별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좀 헷갈리시나요? 함께 봐드릴게요. 자,
이 곡선은 pH 농도를 뜻하는데요. 낮을수록 산성입니다. 그러면 높을수록 유산균이 좋아할 텐데요. 보시면 언제가 제일 높나요? 아침 기상 시간이 제일 높죠. 그리고 이 곡선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건 위액의 분비량을 나타낸 건데요. 당연히 위액이 적을수록 위산이 적을 겁니다. 언제가 제일 적나요? 역시 아침 기상 시간에 가장 적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요. 아침 첫 식사 전까지 밤새 위는 활동을 거의 멈추고 위액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일대가 위산 분비량은 제일 낮고 pH는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이때가 유산균이 위를 통과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유산균을 넣어주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올리브오일을 먼저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올리브오일은 분명히 좋습니다. 장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연동 운동도 촉진하고 간 해독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 말은 올리브오일을 먼저 먹으면 위산이 막 분비되고 pH가 다시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유산균이 들어오면 죽을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저는 맨날 같이 먹었는데 유산균 거의 헛먹은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유산균을 드신다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기상을 하시면 제일 먼저 적당히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캡슐이나 정제 타입의 유산균은 그냥 드시면 되겠고요. 만약 드시는 유산균이 가루 타입이시라면 입을 헹구듯이 드셔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입안의 충치균도 제거되면서 입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5분에서 30분 샤워를 하시던지 다른 일 보시다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생으로 드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야채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습관 하나만 제대로 챙겨주셔도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걸쳐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꼭 먼저 먹고 유산균을 먹어야 하나요? 저는 물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물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건 유산균을 드시든 안 드시든 저는 모든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밤새 수면 중에는 입안뿐만 아니라 식도, 위장까지 소화기관 전체의 활동이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세균과 노폐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이걸 부드럽게 씻어내고 위장관을 천천히 깨워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은 밤새 떨어졌던 체내 수분 균형을 회복하고요. 또 혈액 점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방하는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유산균을 드신다면요, 이 물 한 잔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위산을 희석해서 pH 농도를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위에서 더 많이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사람들의 대표적인 장수 비결인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유산균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기상 직후 물 한 잔, 그리고 유산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아침 식사 순으로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움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 몸을 리셋하는 비움 클래스 한의사 권혁일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